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누나예요. 오늘은 제가 면접에서 실력에 상관없이 좀 안 뽑고 싶었던 지원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번 컨셉은 살짝 ASMR처럼 만들어 보려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매번 같은 톤의 목소리 듣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목소리도 좀 잔잔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목소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턴분들 면접을 봤어요.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류로 200명 정도 뽑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면접이 온 사람은 총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인턴분들 면접을 정말 빡세게 봤는데 이게 매일매일 면접을 보다 보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좀 뽑고 싶은 지원자가 있고 좀 안 뽑고 싶은 지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주제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술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면접 영상을 옛날에 한 2개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기술 면접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인성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면접장에서 이게 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자였을 때 이런 분들이랑 더 대화하고 싶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안 뽑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 회사가 본인한테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를 모르는 지원자가 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지원자는요, 항상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뭘 좋아하니까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요 회사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요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가 유명하다니까, 그냥 여기가 복지가 좋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업계 1위여서 뭔가 되게 충분치 않은 동기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면접에서도 보이게 되거든요. 보통 자기 동기가 뚜렷하고 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회사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 문장에서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런 걸 또 채워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자료 조사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 회사에 들어올 동기가 충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원자는 되게 뽑고 싶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뚜렷한 동기가 없이 또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꺼려집니다. 자, 안 뽑고 싶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아까 거랑 이어져서 그냥 회사를 엄청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칭찬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랑 이어져서 저는 이 회사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 회사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되게 복지가 좋다고 들었어요. 업계 1위여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게요 라고 회사를 엄청 추켜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좋은데 그게 main reason,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이유가 되면은요, 별로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복지 좋고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을 드러내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회사 칭찬하고 그런 데 쓰시는 분들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안 뽑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은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말할 때 습관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굳이 이 면접자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이제 본인의 막 단점을 꺼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영어로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몇몇 지원자분들은 영어를 좀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아, 이 사람은 되게 자신감이 없구나.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정말 영어를 잘 못하나? 그렇게 집중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실 때 굳이 본인의 단점,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언급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해서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거기 한 문장만 더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뭐다? 면접 분위기도 바뀌고 저도 이 사람은 본인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할 때 좀 부정적으로 끝나진 않는지, 내가 자신이 없어서 먼저 막 단점을 꺼내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안 뽑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은요. 말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요. 면접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저도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이 면접하는 자리가 무슨 상하 관계가 있어가지고 막 내가 회사에 반드시 잘 보여야 되고 회사가 갑이고 내가 을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는 거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그냥 어떤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내가 반드시 뽑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 을이고 나는 여기 아니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긴장도 훨씬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말이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줘도 내가 준비한 답변을 이 질문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막 답변이 길어지고 막 동문서답으로 갑니다. 이것만큼 최악의 인터뷰가 없거든요. 조금 곤란하거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셔도 그냥 천천히 생각할 만큼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유 있는 자세가 조금 더 그 사람이 되게 준비되어 보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인터뷰 내내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의 어떤 스토리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니 그냥 회사에 일할 사람 뽑는데 무슨 스토리와 가치관이냐 그냥 뽑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회사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들을 뽑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을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면서 제가 인터뷰를 보거든요. 대답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내 삶의 이야기라든가 내 가치관이 안 보이는 지원자다 하면은 조금 매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많고 많은 지원자 중에 제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저는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죠. 내가 잘하는 장점을 부각을 하는 거니까.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사실 제가 이 회사에 어떤 분들이 지원한지 몰라서 제가 그분들보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과거의 나보다 발전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이 회사에서 일하는 미래의 나는 지금 현재의 저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답변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안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는가, 이 친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답변이어서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뽑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떤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건 그냥 제 팁인데,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도 뽑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약간 내가 인터뷰를 보는데 내가 좀 애매한 지원자다. 뽑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떨어뜨리기도 조금 애매하고 뭔가 애매한 지원자다 할 때에 약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면접도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어떤 지원자분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뽑기에도 애매하고, 떨어뜨리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자리 나면은 줄까? 안 나면은 그냥 말고, 그러면서 막 애매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 지원자분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일단 저의 표정이라든가 질문을 보면은, 내가 애매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지원자분이 제가 이제 면접을 정리를 하면서 뭐 더 하실 질문 없으세요?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이 인재상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고 이러한 점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제가 같이 일했을 때 굉장히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눈빛에서는요, 굉장한 절박함이 보였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사실 제 마음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 저렇게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냥 기회를 한번 주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예 아니면은 절박함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한 지원자인 것 같다 싶으면요, 인터뷰 마지막에 살짝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도 인터뷰하시는 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내내 절박하면 안 된다. 그건 매력이 없어요. 마지막에 절박함을 이렇게 좀 한 방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입니다. 저를 이제 면접관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답변들은 사실은 내가 그냥 막 하루아침에 준비한다고 막 인터넷에서 막 템플릿 막 완벽한 답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답변은요,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이 충분히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도 하시면서 한번 나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회사가 왜 필요한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면접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